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포스코 DX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일단 오늘 주가는 34,800원 마이너스 3.3% 하락 마감을 했고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자, 여기까지만 딱 볼게요 여러분들. 주가의 흐름이 나쁘진 않았지만 어제 월요일 그리고 오늘 화요일, 자, 이 거래일 동안 주가가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종목의 방향성이 사실은 횡보하고 있다가 만약에 상방으로 갔으면 우상향을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흐름 자체가 꺾였다. 근데 이번 포스코 DX의 하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주말 동안에 큰 이슈가 한번 생겼었죠. 바로 미국 대선 쪽의 이슈인데요. 이건 제가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준비한 기사 보시면 트럼프가 이제는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이 됐다. 자, 부통령은 강경보수 JD 벤스가 지정됐다는 내용인데 조금만 더 내용 살펴볼게요.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이 됐습니다. 자, 주말에 있었던 피격 사건 이후 오히려 트럼프의 대세론이 굳어지면서 자, 주식시장에서는 이를 반영해 이른바 트럼프 관련주가 반응을 했어요.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주말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살 시도가 있었고 실패했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자, 공화당의 표가 집결되고 중도층의 표도 트럼프 쪽으로 몰리면서 지지율이 급등을 했고, 시장에서는 자, 원래 같으면 트럼프 vs 뭐예요? 바이든이었죠. 11월에 대선이었기 때문에 누가 되냐에 따라서 당연히 정책 영향이 있을 거고, 이런 정책 영향을 받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한마디로 흐름 자체가 애매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불확실성이거든요, 이게. 근데 오히려 주말에 암살 시도가 생기고 나서 트럼프 대세론이 됐고,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혜를 보는 산업, 수혜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악재가 반영되는 산업, 극명하게 갈린 모습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2차 전지죠. 자,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친환경 정책이 메인이죠. 전기차 같은 경우 사실 바이든 정부가 지금 IRA 정책하는 게 아니면 지금보다 판매량이 더 감소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친환경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IRA를 완전히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전기차의 보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어요. 한마디로 2차 전지 관련 주에는 악재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딱 들으셨을 때 어때요? 야, 그럼 지금 포스코 DX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생각 하실 건데요. 여기에서도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제가 친환경 정책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랑 비슷하게 싫어하는 게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도 중국이랑 갈등이 있지만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은 지금보다 더 중국이랑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지금보다 더 중국 관련된 관세를 올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기차도 포함이 되겠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재나 부품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이거에 의한 반사수혜가 뭐냐면 바로 한국 2차전지 기업들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좀 애매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IRA 정책이 폐지가 되거나 보조금이 축소되는 건 이건 악재 맞아요. 이걸 만약에 뭐 악재가 아니라고 포장을 하고 막 설명을 한다?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다고 설명을 해줘야죠. IRA 폐지되는 거 악재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전기차 시장 안 좋은데 보조금까지 중지가 되면은 전기차 안 팔려요. 자, 그럼 이렇게 IRA 같은 경우는 악재인데 문제는 중국 관세를 올리는 건 또 한국 기업한테는 호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호재와 악재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 구간이다. 조만간 제가 보기엔 방향성이 나올 거예요. 자, 그때 이제 포스코 DX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자, 첫 번째로는 일단은 전저점 깨면 안 돼요. 전저점이 얼마냐면 꼬리 달린 자리는 33,850원, 종가는 35,350원.
자, 그러면 저가가 33,850원이니까 대충 그냥 한 34,000원 볼게요, 여러분들. 34,000원. 특히 지금 이 480일 장기 평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주가가 밀리더라도 이 정도 라인은 그냥 버텨야 돼요. 그래야지 뭐 이렇게 와서 쌍바닥을 찍고 가던,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고개를 천천히 돌리던 뭔가 액션이 나올 거예요. 근데 나는 뭐 쌍바닥이고 뭐고 모르겠고 그냥 포스코 DX가 계속 빠지게 된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주가가 이런 방향성으로 가게 된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번에 공시가 나오면서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 나왔죠. 7월 11일자 공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7월 25일에 IR을 통해서 경영실적 발표를 하고, 제가 이제 포스코 DX의 주요 변곡점은 2분기 실적이 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2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도 주가가 유지되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물량은 손절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주말 사이에 여러분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의 판세가 너무나 급격하게 바뀌었어요. 아니 사실 뭐 트럼프가 주말에 갑자기 뭐 총을 맞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또 죽지 않고 살아난 다음에 이렇게 표를 잡아올 줄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미국 증시도 불확실성 때문에 애매하게 눈치 봤는데 지금 어때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고 평가를 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난주랑 이번주 월화랑 상황이 바뀌었죠. 그것도 급격하게. 어느 정도 전략을 수정을 해야 돼요. 저는 안 될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릴게요.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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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희망 고문하면서 여러분들 손실포 키우는 것보단 전 차라리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100만원 들어갔으면 여러분들 전저점 깨졌을 때 50만원 던지시고요. 제가 손해본 금액을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메꿔 드릴 거니까 리스크 관리하세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치 물량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포스코 DX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앞으로도 쭉 주가의 방향성이 하방으로 갔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밀렸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던 이 전저점 근처에서 반등하는 걸 보자 했는데 반등이 안 나와서 제 얘기를 듣고 손절을 하신 분들은 어때요? 34,000원 근처에서 일단은 절반 정도의 예수금이라도 챙겼을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내 계좌에 마이너스 찍혀있고 손해 금액이 있다고 매도 안 하고 버티신 분들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내가 여기 밑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도 추가 매수의 자금도 없을 뿐더러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이만큼 반등 나오면요, 그냥 이때 파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손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포스코 DX를 정말 끝장을 보고 싶어도 내가 뭔가 대응을 할 만한 돈이 있어야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깨지면 판 다음에 더 내려왔을 때 차라리 밑에서 담는 게 더 현실적으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제가 분명히 지금 손절 얘기한다고 기분 나쁘게 들으시고 안 좋게 보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저는 지난주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중요한 주가 변곡점이 나올 거고, 포스코 DX의 실적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실적이 잘 나오고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여도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조금 반등,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조금 반등, 이슈가 나올 때마다 올라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지금 아마 저희 채널 오랫동안 보신 구독자분들 정말 잘 알 거예요. 제가 포스코 DX 주가 내려가던 말던 계속해서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하시면요, 좋은 기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10배, 20배 간다고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그래도 6만원까지의 목표가는 볼게요 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사건이 조금 충격적이었고 시장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왜? 포스코 DX만 빠지고 있는 게 아니고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가 모두 다 빠지거든요. 이건 제가 아까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지금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의 등락폭이에요. 이게 진짜 앞으로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전기차 시장이 침체되면서 주가가 안 좋고 실적에 대한 밸류가 떨어지고 있는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거의 트럼프 당선을 확실시하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솔직히 얘기하면요, 미련하게 그냥 버티는 게 꼭 답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100만원 들어가신 분들 지금 팔아서 한 20만원, 30만원 손에 나더라도요, 제가 다른 걸로 메꿔드릴게요. 그냥 뭐 그렇다고 당장 포스코 DX 갖다 팔아라 이게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 34,000원대를 못 버티고 추가 하락이 나올 때는 손절이란 방법도 열어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다른 종목들 매매할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제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요, 위에 날짜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위에 날짜 제가 이제 7월 15일 어제 얘기했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시간을 보시면 몇 시에요, 여러분들? 9시 40분이죠. 자, 주말에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로 국내 증시 테마나 산업에 변곡 좀 보인다. 오늘 차트 이쁘게 만든 게 우크라이나 재건, SY 데모, 현대 에버다임 말씀드리고 포트에 담을 준비 하라고 얘기했었죠. 얘네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SY 같은 경우 제가 어제 얘기하고 나서 오늘 15% 급등했어요. 그리고 데모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 나왔고요. 그 다음 현대 에버다임도 마찬가지로 오늘 10% 급등 나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재건이 갑자기 유행한다고 해서 오늘 급등 나올 때 따라 들어가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고, 제 소통방에 계신 분들처럼 어제 미리 이슈를 파악하고 관련주 어떤 건지 분석한 다음에 들어갔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제 미리 들어간 사람은 오늘 수익 챙기는 거고, 오늘 꼭대기 들어간 사람은 사자마자 손해 보고 있겠죠.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시장의 변화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라요. 그때그때 대응 못하면요, 종목 뭐 들어가자마자 물리는 거 당연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더 갈 것처럼 해놓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 주식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거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수익 보려고 여러분들 종목 공부하고 유튜브 찾아보고 뭐 책 같은 거 읽어보고 다 수익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드릴 수는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는 드리겠다는 거죠. 재건 어제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 또 뭐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수혜를 보는 게 뭐가 있는지, 석유, 천연가스, 원전, 그 다음에 에너지, 뭐 석탄 이쪽 말씀드리면서 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농기계, 인프라 투자 많이 들어보셨죠? 이쪽으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보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이 중에서 HD 현대건설기기 같은 경우 어떻게 갔어요, 여러분들? 오늘 14% 급등 나왔죠. TYM 지금 8%, 11% 급등 나왔죠. 진성TC도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그나마 밀린 게 우진이랑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얘네는 잘 보시면 어때요? 소형 모듈 원자로 투자 증대, SMR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장기 관점으로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금 미국 쪽은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이 쏠리는 증시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뭐가 좋은지, 뭐가 움직이고 뭐가 유망한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들어오시면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는 정보, 돈이 되는 종목들은 챙겨드릴게요. 자, 입장하는 방법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 댓글 버튼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제가 소통방 링크 주소를 띄워놨죠. 여기 보이는 이 파란 색깔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김프로의 유튜브 소통방이 나올 거고요. 아래 보이는 이 조인 채널 있죠, 이 파란 색깔 버튼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제 연락처 010-4868-360의 번호로 입장 보내시고 입장 요청 남겨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문자를 받아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이 소통방을 운영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뭐 돈을 요구하고 뭐 대가를 바라고 이런 게 절대 아니죠. 그냥 제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구독자인지 아닌지는 알고 있어야죠.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유튜브 지금 한지 1년 반 넘었고,
개인적으로는 유튜브 하는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거 하는 목적이 뭐예요? 구독자 때문이잖아요. 구독자 때문에. 그러면 이 소통방을 제가 하고 있는 이유도 뭐냐면 최근에 시장도 많이 안 좋아지고 한국 증시의 난이도가 점차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주식했다가 손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소통방을 만들자 하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독자인 걸 알 수 있게끔 제가 더 힘내서 소통방을 할 수 있게끔 간단한 인증 메시지는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요. 제가 이전에는 이런 식의 입장 절차 없이 그냥 들어올 수 있게끔도 운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들어와가지고 제가 올린 정보들을 다 여기저기 빼돌립니다. 전 이게 진짜 화나더라고요.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여기 들어오시면 알 거예요. 이거 그대로 어디 뭐 복사해갖고 붙여넣기 해보세요. 나오는 데가 없어요. 제가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올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퍼다가 나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인증은 여러분들 꼭 해주세요. 자, 그럼 뭐 포스코DX 이제 내용 정리해 볼 건데요. 일단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2차 전지 악재는 지금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에 반하는 호재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과연 시장에서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모르겠고 IRA 폐지가 더 크다 악재로만 받느냐, 이게 결국에는 내일 그리고 앞으로 전반적인 방향성에서 나올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또 말씀드릴 거니까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포스코DX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고 꾸준하게 영상 챙겨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저녁에 올라오는 내용 체크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은 흐름이 조금 많이 안 좋아졌다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일단 포스코DX 주가 움직이는 거 보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과대 낙폭이 나왔는데 과연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나서 제가 내일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굉장히 긴 영상인데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혹시라도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눌렀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